보이는 거죠? 네. 갈게요. 쌍곡선입니다. 쌍곡선은 정의가 타원하고 비슷해요. 말은 평면에서 서로 다른 두 점에서 거리의 합이 아니라 이거는 차가 일정한 점들의 자체예요. 그러니까 타원은 말뚝 이렇게 해놓고 선 연결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쌍곡선은 좀 그리는 게 복잡해요. 네. 그래서 어떻게 그리냐면 점을 초점이라는 걸 먼저 잡아요. 아무데나 일단은 잡을게요. 말뚝으로 두 개 박아요. 자, 그리고서 어떻게 하냐면 이 F-에서 원의 모양을 하나 그릴게요. 자, 원을 하나 그렸어요. 네. 원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네, 원을 그렸어요. 자, 그리고서 어떻게 하냐면 자, 보세요. 여기서요. 한 점, 아무데나 한 점, 네. 이렇게 선을 쭉 연결을 할 거예요. 이거 그냥 즐기시면 돼요. 이것도 쭉 연결할 거고요. 자, 그리고 자 보세요. 여기서 여기까지 선이 있을 거예요. 빨간색 선 보이시나요? 보이세요? 네. 여기서 이 빨간색 선에 수직 이등분선, 수직 몇 등분? 수직 이등분선을 그립니다. 겁나게 복잡하네요. 그렇죠? 겁나게 복잡해요. 수직 이등분선을 그려요. 그렇죠?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요 교점에서요. 여기까지가 자,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수직 이등분선이 꼭지점에 닿았죠? 그림은 그렇게 안 보이지만 이거 몇 등변 삼각형? 2등변 삼각형이 생겨요. 크게. 그치? 네. 그러면 잘 보세요. 잘 봐. 이렇게 표현할게요. 이게 초점이잖아요. 그치? 지금 뭐야? 두 점에서 거리의 차가 일정하잖아요. 이 거리의 차가 얼마인지 볼게요. 이 거리와 분홍색, 이거 보라색 보이시죠? 네, 이 거리와 그 다음에 색깔이 없네. 이 거리의 차가 자 생각해 볼게요. 이 거리는 이등변이니까 이거랑 어때요? 같죠? 같죠? 네, 같은 거리에서 이 보라색 부분을 빼면 무슨 지름? 반지름으로 일정한 거예요. 그런 거예요. 이런 점들을 다 모아놓은 거죠. 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여기서부터 거리와 여기서부터 거리가 반지름으로 차가 일정해지는 거예요. 이거를 전부 그려서 연결하면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나오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림이. 그치? 그리고 원의 크기에 따라서 모양도 달라질 거고요. 맞지? 그러니까 우리가 운동장에 쌍곡선을 그린다. 그럼 포기해야죠. 이거를 해가지고 다 그릴 수가 없는 거죠. 물론 거리의 차가 일정하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나중에는 뭐 프로그래밍 해서 그냥 그리는 것도 있어요. 네, 컴퓨터 상에서. 그건 뭐 중요한 건 아니고요. 자, 그래서 거리의 차가 일정하다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부터 쌍곡선까지 점이요. 노란색 점 선분 보이죠? 그치? 노란색. 그 다음에 요 초점에서 여기까지 거리. 이 차가 항상 어떻다? 일정하다. 네. 그러면 얼만큼이냐 그 거리가 아까 무슨 지름이라고 그랬지? 반지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반지름이 바로 뭐랑 같아지냐면 잘 봐. 쌍곡선 위에 점이 여기 왔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기 왔다고 생각하면 여기서부터 거리와 이 거리의 차가 어떻다? 일정하다. 근데 이게 이거랑 길이가 어떨까요? 대칭이니까 같아져요. 얘는 대칭성을 다 가져요. 그래서 거리의 차는 이쪽 길이와 어때? 같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느낌상 여기는 무슨 점일까요? 꼭지점이에요. 네. 그래서 두 꼭지점 사이의 거리를 거리의 차로 봐주는 겁니다. 우리가 타원에서는 거리의 합이 장축이었죠. 그것도 긴 꼭지점 두 개 사이 거리였잖아요. 쌍곡선에서도 꼭지점 사이 거리를 거리의 차로 봐주는 겁니다. 그런데 꼭지점이 몇 개밖에 없어?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요 거리가 거리의 차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순둥순둥하지 않아요. 쌍곡선. 쌍곡선이 제일 복잡하다고 볼 수 있고요. 이게 지금 보시면 여기 무슨 선이 보여? 이렇게 직선이 하나 보이죠? 두 개. 이게 점근선이고요. 그럼 쌍곡선은 점근선도 존재하냐? 맞아요. 근데 여러분이 이미 쌍곡선 배웠어. 언제 배웠냐면 기억나실걸요? 잘 봐요. 본 적 있나요? 무슨 함수죠? 유리함수죠? 요걸요, 요렇게 기울이시면 쌍곡선. 배운 거야. 그럼 뭐야? 얘를 회전시키는 거죠. 그러면 회전시켰다는 건 뭐야? 회전이동이라는 걸 해요. 근데 이 회전이동은 교육과정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실 필요가 없어요. 근데 불행한 건 이제 교육과정에 바뀐 교육과정에 행렬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 학생들은 여기까지는 괜찮지만 그 다음에 만약에 이 수학 교과서 편집하는 분들이 과정 하는 분들이 회전이동 넣겠다. 그럼 이제 난리 나는 거죠. 네. 회전이동 넣는 순간 망하는 거예요. 근데 더 불행한 건 나만 그렇지. 선생님은 했어요. 고등학교 때 회전이동까지 다 배우는 거예요. 네. 너네는 그런 거 과정들이 다 빠진 거고요. 그러니까 배우긴 했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얘를 옆으로 이렇게 눕혀놓으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비슷하죠. 네. 그래서 배우긴 했다. 근데 이 유리함수에서 우리가 무슨 선이 존재했죠? 점근선. 그쵸? 이 점근선이 저쪽에 생기는 건데, 우리가 얘는 여기가 몇 도? 90도인 것만 한 거고요. 쌍곡선은 90도가 아닌 것들도 다루고 있는 겁니다. 단, 회전시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쌍곡선 자체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 어떻게 보면 점근선만 잘 그려도 쌍곡선은 그려진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리고 거리의 차가 일정하다. 근데 자, 여기 보시면 F하고 F'는 역시 무슨 점? 초점. 그 다음에 X축과 만나는 요 두 점 보이죠? 이게 바로 꼭지점. 꼭지점이고요. 잘 들어야 돼. 꼭지점 연결한 진한 선분 보이세요? 이게 주축입니다. 무슨 축? 주축. 장축, 단축은 타원에서 쓰는 거고요. 그쵸? 대칭축은 포물선에서 쓰는 거였어요. 그쵸? 얘는 주축이라는 것만 존재합니다. 그럼 주축이 이거 아니냐라고 하시면 안 되고요. 여기만 주축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주축의 길이는 꼭지점 사이의 거리고요. 그쵸? 그게 거리의 차와 같은 겁니다. 네. 안 순둥해요. 그죠? 순둥하지 않다. 얘는 되게 짜증나는 애 중에 하나죠. 2차 곡선의 최악의 케이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가 쌍곡선의 중심이고요. 이거는 점근선이 만나는 점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짜증나는 게 이런 거겠죠? 초점을 C,0으로 뒀어요. 얘를 마이너스 C,0으로 뒀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주축을 A로 두고 여기 마이너스 A로 둬요. 근데 얘가 문제가 생겨요. 무슨 문제가 생기냐? 이게요, 여기에 이렇게 네모 박스를 하나 그릴 수 있어요. 점근선을 기준으로 해서 네모 박스를 하나 그리면 꼭지점에서 박스, 정근선 연결한 여기서 여기는 A였죠. 이 사각형 가로 길이는 2A예요. 그렇죠? 이게 여기가 B가 돼요. 이렇게요. 네. 이렇게 B가 돼요. 그래서 A, B를 얘가 지나는 게 아니고요. 이게 점근선의 이 끝점에만 이렇게 걸쳐서 B라는 값이 얻어져요. 지금 뭔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가 정상이에요. 네. 얘는 순둥순둥하지 않다. 아까부터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어쩌자는 거냐? 자, 다시 출발할게요. 이런 거예요. 제기랄. 그치? 자, 꼭지점 몇 콤마요? A 콤마요. 자, 여기는 마이너스 A 콤마요. 대칭되게 뒀고요. 자, 그 다음 초점은 C 콤마요. 마이너스 C 콤마요으로 뒀어요. 이렇게 뒀어요. 네. 그리고 잘 보세요. 여기서 정의가 우리가 쌍곡선 위에 점을 X, Y로 뒀습니다. 도와줘. 이 거리는 어떻게 되죠? 요거죠. X 플러스 C제곱 더하기 Y제곱. 그쵸? 요 거리 어떻게 되죠?
x 빼기 c제곱 더하기 y제곱. 그쵸? 요거의 뭐가? 차이가 뭐의 길이? 2a라고 써있어요. 주축 길이가 되는 거야. 꼭지점 사이 거리. 그치? 그러면 불행한 느낌. 이거 어떻게 해? 넘겨서 제곱. 네. 여러분 책에 있어요. 몇 페이지에? 17이요? 노트 19쪽. 네, 노트 19쪽에. 그래서 이거 즐기셔야 돼요. 이거 그냥 다 네가 써볼 필요는 없고요. 최종적인 결과만 아시면 되니까. 자, 요렇게 됐고요. 얘를 루트를 넘긴 거죠. 넘겨서 제곱했고요. 똑같죠? 아까처럼 없어지고 4로 나누고 식을 정리했더니 요렇게 나오는 거예요. 네. 근데 아까도 봤죠? 요걸로 식을 나눠주면 이 밑에 식 보이나요? 이렇게 돼요. 그런데 이거 봐봐. a제곱분의 x제곱 빼기 c제곱 빼기 a제곱분의 y제곱은 1인데 아까 여러분 기억이 날라나 모르겠어. 박스 그렸었죠 이렇게. 박스에 네, 즐겨. 괜찮아. 괜찮다고. 쫄지마. 박스가 이렇게 해서 원점이 여기 있었고 이렇게 갔었다고요? 근데 우리 아까 뭐 그렸지? 원 그린 거 기억나? 이렇게 원을 그려서 뭐 했었어? 차이가 일정한 거 했었잖아. 반지름으로. 그치? 그게 어떤 구조를 이루게 되냐면 그냥 즐기라고. 이렇게 됐을 때 요게 C의 길이와 일치해. 이게. 네. 그러면 자, 이거 원타고라스 정리가 성립할까요? 피타고라스 정리. 그래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뭐다? C제곱인데요. 여기서 그러면 C제곱 빼기 A제곱이 뭘까요? B제곱이 된 거예요. 근데 교과서에서 이것까지 다 설명하진 않아. 그래서 교과서나 개념서에 어떻게 써있느냐? 이렇게 써있어요. 정확해요. 나중에 교과서 확인해 보세요. 얘를 B제곱이라 두자. 그냥 이렇게 써놨어요. 애들이 와서 물어봐요. 이게 왜 B제곱이에요? 근데 아까 원 그리고 원래 정의대로 얘를 그려봤을 때 이런 구조가 된다는 건데 복잡하니까 설명 안 하겠다. 그 교과서상에 진짜 그냥 그렇게 써있어요. 나중에 개념센이나 개념원리 보시면 그냥 이걸 B제곱으로 두겠다. 이렇게 써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굳이 책에서도 그렇게 했는데 다 이해하실 필요는 없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복잡하게 가지 마시고 결국은 식을 어쨌든 거리의 차가 일정하다는 걸로 했는데 이걸 뭘로 뒀다고? B제곱으로 두다 보니까 학생 보세요. 이런 식이 탄생한. 보이시나요? 네. 그런데 얘도 팁이 있어요. 얘도 팁이 있어.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팁 보여드릴 거고요. 됐죠? 이렇게. 자,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려보면, 이야, 이걸로 하면 좀 복잡하지 않을까요? 예제로 되어 있는 게 있나요? 넘겨보실까요? 뭐 있나? 예제 되어 있는 게 없죠. 그치? 책을 딱 어느 수만 맞춰가지고. 있네. 이거 없다. 저기 보세요. 21쪽 보세요. 21쪽. 네. 얘를 설명드리는 게 맞겠네. 아, 여기 있네요. 여러분. 왜 대답 안 했어요? 자, 봐주세요. 16분의 x제곱. 9분의 y제곱은 1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럼 요거에 대한 그래프를 일단 그리는데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건 이거예요. 타원하고 구조는 비슷해요. 가운데 보면 마이너스. 그치? 자, a제곱 얼마? 16. b제곱은 9라고 일단 써 놓으시면 돼요. 그쵸? 그죠? 그리고서 어떻게 가냐면 선생님 팁은 이거예요. 자, x에 0 넣으면 y 값이 안 나와요. 얘는 그래요. 그쵸? 왜? 꼭지점이 얘는 두 개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x가 0이면요. y제곱 마이너스 9인데 어떻게 나와요? 허수예요. 안 돼요. 네. 끝! 그러면 y에 0 넣으면 x가 얼마죠? 플러스 마이너스. 그쵸? 얘가 꼭지점이에요. 얘가 꼭지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느냐?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제가
일단 가장 쉽게 가는 건 꼭지점을 4하고 마이너스 4에다가 찍어 놓으세요. 찍어 놓으시고요. 됐죠? 이게요. 점근선의 기울기라는 것이 나오는데요. 잘 들어주세요. 기울기가요. 플러스 마이너스 a분의 b가 돼요. 이게 아까 박스에 대한 얘기인데, 자, 도와줘. a가 얼마지? 양수로 할게요. 그냥. a 얼마? 4. b는 3이죠. 4하고 3이야. 몇 분에서? 4분의 3. 플러스 마이너스 4분의 3. 이게 점근선의 기울기예요. 그러면 자, a, b 구해놓고 a 값 4고 b 값 3이니까 점근선 기울기가 뭐분의 뭐? 플러스 마이너스 4분의 3이라는 걸 박스상에 표현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 얘가 4니까 여기가 3이겠죠? 그치? 그럼 자, 도와줘봐. 여기다가 내가 박스를 하나 그릴게요. 4하고 얼마인 거? 3인 거. 보이시죠? 자, 그럼 기울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4분의 3이면 여기에 무슨 선이 생기겠어? 점근선이 생기는 거예요. 점근선 찾는 방식이에요. 됐죠? 그러면 꼭지점이 어디야? 도와줘. 4하고 마이너스 4죠. 그쵸? 그럼 여기다가 여러분 마치 유리함수 그리듯이 점근선이 이렇게 있으니까 유리함수 그리듯이 점근선 쪽으로 쭉 뻗어나가게 그려주시면 돼요. 네. 이렇게 점근선 쪽으로 뻗어나가야 돼요. 됐나요? 단! 주의할 거. 포물선과 겹치지 않아요. 포물선은요. 한쪽만 있을 때 선생님 이렇게 그렸잖아요. 할 수 있잖아요. 그지? 포물선은요. 올라가는 애. 점근선이 아니에요. 저 끝에 보면 2차 함수 어떻게 돼? 이렇게 퍼지지 않잖아. 어떻게 돼? 가다가 올라가죠. 얘는 점근선이 없잖아. 포물선은. 그러니까 포물선과 가끔 학교에서 문제를 내요. 포물선과 쌍곡선이 겹치나요? 라고 물어봐. 안 겹쳐. 모양 전혀 달라요. 알겠죠? 그러니까 얘는 점근선 쪽으로 이렇게 계속 뻗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키로 치면 계속 멀어져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포물선은 가다가 좀 가닥을 잡는 거죠. 이렇게. 여기는 펑 퍼짐에도 여기 가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네. 모양이 다릅니다. 뻗어나가야 돼요. 단 점근선에 닿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네. 이게 이 쌍곡선을 그리는 가장 기본적인 틀이고요. 됐죠? 점근선 찾으면. 그러면 우리가 무슨 점을 못 찾았어 아직? 초점을 못 찾았죠? 초점이 이 안쪽에 존재해요. 되셨나요? 초점이 이 안에. 그래서 빛이 초점을 향해 들어오면 여기서 반사되면 이쪽 초점으로 가요. 뭐 이거는 과학이고요. 거기까지 갈 필요 없고 우리는 이 안쪽에 어쨌든 초점이 존재하는데 이 초점은 아까 우리가 큰 거에서 작은 거 어떻게 했어? 뺐죠? 그치? 타원은 뺐잖아요. 쌍곡선은요 더해. 그냥 더해. 그럼 C제곱 얼마? 25잖아요? 그럼 이쪽 초점 5. 여기는 마이너스 5라는 좌표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자 하나만 거리의 차가 얼마일까요? 주축끼리 얼마? 8이잖아요? 이게 거리의 차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애들이 오는 거 보니까 큰일 났네. 여기가 마이너스 1일 때가 있어요. 뭐야 타원은 저기가 무조건 1이었는데 그치 타원은 여기가 무조건 1이었지만 쌍곡선은 1도 있고 마이너스 1도 있어요. 근데 마이너스 1이면 잘 생각해봐. x가 0, y가 0일 때는 x값이 없어요. 오히려. 그쵸? x가 0일 때 y가 플러스 마이너스 3이 나오죠. 그쵸? 그래서 잘 들어. 얘랑 얘랑은 숫자가 같다면 혈내 쌍곡선이라고 하는데요. 플러스 1일 때는 좌우에 있는 거고요. 마이너스 1일 때는 점근선 다 똑같아. 다만 여기에 생기는 거예요. 같은 그림상에서 이쪽에 즉 네모 박스 위아래 쪽에 꼭지점이 생기는 거고요. 1일 때는 좌우에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점근선 기울기가 제일 중요해요. 근데 이 기울기를 알려면 수학 2를 배우셔야 돼요. 네. 그럼 뭐야? 수2 없이 이걸 어떻게 가? 몰라도 된다는 얘기예요.
수투를 배웠더라도 교과서에서 이 기울기를 설명하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편성할 때 기하랑 수원을 같이 넣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수원 배우면서 기하를 하는 거거든요? 못하죠. 그때 수투를 나가지 않는다.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따로 설명하진 않아요. 그냥 기울기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물론 기울기에 대한 개념은 당연히 있는데 이게 극한이라는 걸 배워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 여러분 그대로 인정하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핵심은 이거예요. 쫄지 말고 A제곱, B제곱 찾았잖아요? 이거 찾았죠? 그렇죠? 두 개 더해서 C제곱이에요. 이건 무조건 더해요. 됐죠? 됐지? 무조건 더해. 마이너스 1이어도 더해요. 똑같아요. 그리고 정근선 기울기를 A분의 B로 플러스 마이너스를 하면 정근선을 먼저 그리시면 되고요. 됐죠? 그리고 꼭지점을 찾을 수 있죠? 그치? 꼭지점을 찾으면 거기 박스가 무조건 그려져야 돼요. 되잖아요? 네, 이 박스를 향해서 정근선이 뻗어 나가는 거고 거기서 1일 때는 이쪽으로 마이너스 1일 때는 위아래로 그려주시는 게 제일 심플한 방법이에요. 그리고서 여기에 x-를 y 플러스를 평행이동을 하면 역시 이 쌍곡선 중심, 정근선 교점을 이동시키는 거죠. 네. 되잖아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건 어쨌든 y가 0일 때 x가 나오냐 x가 0일 때 y가 나오냐를 가지고 꼭지점을 먼저 찾으시면 쉽게 가는 거죠. 네. 그리고 박스가 필요하다라는 것까지 설명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아마 처음에는 좀 어려워요. 이것도 당연히. 그리고 여기 써있죠? 정근선 쪽으로 가까이 가도록 그려야 된다. 지금 여기 봐. 이렇게 계속 Y자 형태로 계속 뻗어나가야 되고요. 포물선과 모양은 전혀 다르다. 설명드렸습니다. 노트에. 네. 자, 그러면 이게 걱정이 선생님 뭐 다른 문제도 해놨지만 쌍곡선 문제를 풀려고 그러면 지금 중간까지 했잖아요. 안 풀릴 거예요. 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날 쌍곡선을 한 번 더 그리는 방식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접선으로 가겠습니다. 접선 내용까지 하면 월요일 날 이제 끝날 거고요. 수금의 벡터를 나갈 거예요. 수금의 벡터. 그 다음에 월수의 공간도형을 나가는데 공간도형을 수열만 할 수도 있고요. 그거는 상황 볼게요. 벡터가 한 타임 더 들어갈 수도 있고요. 만약에 벡터가 두 타임에 끝나면 22일이 공간도형일 거고요. 24일에 질문을 받을 수 있어요. 네. 그럴 수 있으니까. 네. 뭐 아무튼 24일까지는 진행한다. 이거 보시면 되고 우리가 26일까지 갈 일은 없다. 26일이 예비일로 편성되어 있는데 괜찮고요. 그리고 네, 일단 끊어주세요. 감사합니다.